경매랑 접목시켰어요. 이른바 공법 경매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공법이란 걸 왜 배워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정말 필요하냐? 이 질문하고, 두 번째는 이 질문 들어옵니다. 중개사 공부할 때 지그치그한 공법, 나 합격만 하면 쳐다도 안 봐. 과연 쳐다보지 않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관련된 공법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건물에 이 장소에 저희가 있는 것도 공법이 있어서 그래요. 공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맞은편에는 논밭이 있잖아요. 저 주인 참 바쁘다. 저기다 건물 지면 정말 좋을 텐데. 전에 한번 이쪽에 여기 이제 수용당한다고 해서 뭐 대토 사업 뭐 이런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땅주를 좀 섭외해서 만났더니 옛날 그 저 서진 룸사롱 관련됐던 그 조폭이에요. 권투했대요. 약간 근데 이제 사람이 철거 용역업체 대표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옛날 권투할 때 하도 맞아서 이렇게 정신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땅 산 거 오피스텔에도 하나 지려고 샀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땅은 오피스텔을 못 져요. 집도 못 져요. 근데 그분은 맞은편에 저렇게 건물 좋은데 이 땅도 언젠가 저런 거 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생각했대요. 공법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땅을 산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온 이유는 나는 막 배움에 목말라서 뭔가 배우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 이득을 볼까?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매라고 하는 거는요. 매매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경매는 내가 매매랑 차이점. 매매는 뭘 샀더니 물어줘야 된대요. 그럼 매도인은 형사고발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는 내가 뭘 샀더니 매도인이 못 준 걸 내가 물어줘야 된대요. 열받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은 내가 져요. 내가 물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런 경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법적 지식에 대한 일반론적인 얘기가 어디로 갔느냐?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채권법, 민사집행법 이런 거 배워요. 필요한 건 알아요. 배워야 되는데 그거의 영역들은 모두 민법적 영역이에요. 민법은 사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사법이 아니라 공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공법이 필요하느냐?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관련 공법이 그대로 그 현장에 있고 그 물건을 내가 낙찰받게 되면 부동산 공법적 얘기들이 뒤엉켜 나오면서 여러분 발목을 딱 잡아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 위험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 경매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일단 오늘은 첫 시간에 제가 개발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부동산에 관련된 개발의 이론, 즉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개발론을 먼저 간략한 뼈대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경매를 접목하면 얼마나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는가 이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이란 개념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토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발한다 이러면 뭐가 개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중에 이제 기존에 오늘 25기 처음 오신 분들 이 11분 말고 기존에 수업 들었던 23기한테 질문해 볼게요. 23기 질문 받을 준비 되셨죠?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인상을 확 쓰시는데. 여러분 개발이 뭐가 개발이죠? 최명수님. 길이 없었던 맹지를 길을 내는 거. 그런 것도 개발이죠. 좋습니다. 또 제일 흔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도 개발이죠. 아파트를 짓는 것도 개발이고 공장을 짓는 것도 개발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논바닥이 있었는데 임야가 있었는데 평평하게 대지로 조성하는 거 이런 것도 개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 것도 개발이에요. 자, 건물 한번 져볼까요? 그럼 건물을 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먼저 개발해야지만 건물을 져요. 예를 들면 논바닥 위에다 건물 못 짓잖아요. 그렇죠? 임야 위에다 건물 못 짓잖아요. 그렇죠? 다시요. 경사진토에다 건물 못 짓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저 옷시장 조금 나가보세요. 누구 오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의 토지에 대한 평면적 인허가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평면적 인허가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땅 위에다 농지라면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하느냐? 농지 전용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내가 그 땅에다가 앞쪽으로 앉으세요. 괜찮아요. 앞쪽으로 나오시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종합니다. 예. 김종관님 오셨네. 임야가 있다면 임야를 임야 아닌 걸로 바꾸는 걸 산지 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산지 전용이라는 게 돼야 돼요. 다시요. 울리불리한 땅이 있다면 이런 거를 평탄하게 바꾸는 거죠. 요만큼 땅을 깎아내는 걸 절토라고 합니다. 땅을 돋아 올리는 걸 성토라고 해요. 땅을 파내다 보니까 돌이 나온다. 돌을 걸러내는 걸 정지라고 해요. 정지. 그 다음에 비 오면 축축히 젖는 땅을 콘크리트 포장한다. 포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토목공사라고 해요. 이거를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토지 형질 변경이 바로 개발행위의 하나죠. 그러면 이런 평면적 개발이 안 되면 입체적 개발은 안 돼요. 얘기를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토목공사가 안 돼서 건물 못 짓는다면 잘못 산 거예요. 이해되죠? 이 중에 나는 농사질 땅이 필요해서 그거 알아보러 여기 왔다 이런 분 없어요. 그런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 인터넷 검색해서 글로 가셔야 되고, 내가 땅을 사서 개발해서 돈을 벌거나 땅값이 오를 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당의 토지는 평면적 개발이 돼야지만 개발이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요 내용들을 모르면 일단 뭐가 돼요? 깜깜이 투자예요. 깜깜이 투자가 뭔지 아시죠? 눈 감고 이렇게 손 닿는 대로 딱 잡아서 뭔가 느낌 좋다.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땅이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수업 들으면 아실 테고 처음 듣는 분들이요. 이렇게 해서 AP 일지가 경매 나온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네모 반듯한 BP 일지가 경매 나왔어요. 지목은 모두 전입니다. 똑같이 계획관리적에 100평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이 경매를 1억에 살 수 있다면 A 필지가 마음에 들지 B 필지가 마음에 들지 이걸 보자는 얘기죠. 자, 기존 수강생 말고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김혜인 씨, 예. A 필지가 마음에 든다, B 필지가 마음에 든다? 지난번에 수업할 때 했잖아요, 다행히. B가 마음에 든다. 근데 불안하다. 왜? 저게 B면 물어볼 일은 없을 텐데 이 생각 들고. 네? 이런 겁니다. 경매 받을 때요. 이런 것들 봐야 돼요. 전인데 똑같이 100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00평인데 다 괜찮아. 여기 보니까 뭐도 있어요. 큰 공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농지 전용이란 거 하고 개발행위가 받아서 다가구 지면 막 서로 새가 들어와요. 꽉꽉 차요. 아, 이거 좋다. 이거보단 이게 당연히 낫죠. 땅은 네모 반듯한 게 좋다. 그죠? 근데 느낌은 뭔가 좀 있다. 이 느낌 있잖아요, 지금. 그 이제 여러분이 처음엔 이제 막 풍성풍성 대답해요. 비호 막 대답하는데 딱 한 달 지나면 뭐 물어보면 절대 대답 안 해요. 가만히 이렇게 보게 저게 비면 절대 물어볼 리 없다. 답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나 모르는 누군가 눈치 없이 비호하면 그 사람 망신 나갈 때 나는 묻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거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전인데
우리 선조들이 땅을 절대로 이렇게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선조들이 땅을 이런 자연적인 지적 상태를 샀지 이런 식의 지적 상태로 이용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거 뭐냐면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지의 교환, 분합, 병합을 통해서 영농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지정리 작업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국가 등이 이렇게 해서 토목공사에서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싹 토목정을 했더니 구획전이 싹 해갖고 지들끼리 필지된 데다가 집 짓고 공장 지면 영농을 위한 국가 자금이 엉뚱한 데 재테크에 흘러들어가서 악용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강을 딱 차고 이렇게 좀 듣다 보면 좋은 것도 있겠죠. 예? 예. 자, 뭐 이런 땅 잘못 사신 게 있나 봐요. 갑자기 탁 하시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농어촌 정비법에서 이렇게 해서 농업적 투하 자본이 들어간 땅은 시군구가 농지 이용 계획을 세워요. 마치 군대에 가야 되는 대학생이 돈이 없어 4년간 군장학금 받으면 졸업하고 성적 안만 좋아도 군에 가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해 주듯이 여기는 농지 이용 계획에서 30년은 영농으로 쓰겠다. 딴 거는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땅을 경매받으면 이렇게 경지정리된 지가 6년 지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24년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죠. 나는 청원의 꿈을 품고 재테크 앞에 있는 애가 다가구 2개 짓더니 월 수익이 800이야. 그러면 연봉 1억이잖아요. 그럼 나도 드디어 10인텐 10년 안에 10억 버는 그런 재산가가 된다. 꿈을 안고 이걸 받았어요. 왜 이렇게 이건 다른 거는 막 80% 가져가는데 이건 50%도 안 가져가지? 받고 어때요? 저녁에 막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끓여놓고 막 눈물 흘립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고생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딱 보고 나니까 개발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와요. 상담하고 배우겠습니다. 등록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말없이 수업 중에 우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 주르르 흐릅니다. 자기 얘기 나오니까. 어떤 때는 막 수업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내가 아차 싶어요. 저분인데 착색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업 한 2, 3년 듣고 없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복원됐을까 했는데 한 10년 뒤에 막 찾아옵니다. 상담할 거 있다고. 그 10년에 오면 모처럼 올 때 되게 음료수 사오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막 미나리, 파 막 이런 거 잔뜩 사와요. 저 밖에서 복도에 보면 있습니다. 왜? 10년 동안 그냥 놀리는 뭐해서 농사 짓다 보니까 농부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물질의 수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배워가요. 흙에 살리라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행복으로 찾아가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삶은 처음부터 잘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농지 전용이라는 거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역시 나는 농지는 안 맞아. 나는 임야를 받았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야를 경매를 받으러 갑니다. 딱 갔더니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산 좋고 물 좋아요. 쫙 해서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임야가 딱 나왔는데 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막 한강에 내려다 보여. 이게 그래가지고 막 카페마다 불해성을 이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카페 뭐 카페 막 쫙 반짝반짝해요. 반대쪽 도로에서 보면 막 여기 깡패가 너무 멋있으니까 여기는 내가 딱 짓기만 하면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이 땅을 경매를 받아요. 그게 임야인데 이거를 경매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다 카페를 짓겠다 이러면 똑같이 이 땅은 뭐를 해야 돼요? 산지 전용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이해되죠? 산지 전용을 받으려고 딱 넣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얘기합니다.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은 산지를 산지 아닌 걸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법규가 있는데 임야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근데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쓰기 전에 물을 상수라고 하고 이게 8당호예요. 그러면 이 상수가 유하거리가 역행 구조로 올라가서 10km 이내까지 올라가서 양한 500m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얘는 임야인데
임야가 전용돼서 여기가 개발된 게 이렇게 들어오면 500m 멀어질 때는 흙의 자정 능력을 믿을 수 있지만 500m 안쪽 구간은 요게 이쪽으로 몰려 들어와서 10km 이내로 흐를 때는 흙에 안 좋은 이물질들이 물에 희석되지 못하고 그대로 상수로 오염시킨다. 그러므로 산지 전용은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야를 받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공무원이랑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얘들은 왜 있어? 얘들은 왜 있어? 왜 나만 내 땅만 안 돼? 그랬더니 공무원이 얘기합니다. 저 땅은 나중에 토지대장 떼보세요.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전용한 거고 이해되세요? 여기는 임야를 임야 아닌 걸로 바꿀 때는 산지 전용이고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이것도 여러분이 잘못 받은 거예요. 개발 안 되는 땅이라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때요? 그냥 볼 때는 도로 옆에 식당이 있고 완전 대박. 이 땅 사면 대박. 받으면 쪽박이죠. 왜? 공법을 모르니까 나오는 현상이에요. 지금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게 왜 그렇게 돼요?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농지면 농지법, 산지를 임하면 산지관리법, 당의 법규가 있고 그런 법에 따라서 개발되고 안 되고를 다 얘들이 자기 목적하에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죠. 경매 받을 때 산지관리법, 농지법 배워야 되겠구나. 이 느낌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어떡해요? 개발할 수 없는 땅인데 그거를 도의하지 못하고 그냥 확 질러가서 받으면 어때요? 백도가 안 돼요. 딱 보면 이제 등기부등 보면 이제 이상한 걸 뒤늦게 느껴요. 경매난 거 보면 막 채권제고가 되게 복잡한데 여기는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매난 거 보니까 임야인데 감정가 5억인데 딱 3천만 원 임의 경매 2달 전에 걸고 2달 후에 기한 만기돌에 경매가 딱 넘어왔어요. 좀 이상하죠? 아니 5억짜리가 3천만 원 때문에 경매난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랑 짜고 치고서 던져버리는 거죠. 안 팔리니까.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거든요. 딱 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공법의 개한, 이 공법의 개한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시 볼까요? 토지행질 변경, 개발행 허가.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 사람이 농지에서도 깨졌고 산지에서도 깨졌어요. 난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그 고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외곽 섬에 이렇게 해서 올레길이 있는데 고향을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주도는 바닷가 쪽 땅을 제주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왜? 해무 때문에. 근데 요즘은 외지인들이 제주도 땅 많이 사요. 이 건축 자재기 많이 좋아져가지고 완전 코팅이 되면 바닷가에 안 사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때의 땅을 보니까 여기 바닷가에 딱 이렇게 해서 누가 커피숍을 졌는데 옛날 거지 같은 땅이 저거 옛날 3만 원도 안 사던 게 저게 지금 1,000만 원이래요. 눈 확 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다 보니까 고향에 어머니 살던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은 다 부서져 없어졌고 그래서 그냥 지목이 대인 땅이 있어요. 오케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 돌아가셨고 여기다 내가 이런 카페 하나 치면 저쪽보다 이쪽이 더 전경이 멋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4분의 1 지분이 있는데 내 사용자 중에 내가 망했으니까 형 이거 나머지 다 나한테 줘. 그래서 내가 형들한테 돈 주고 이 돈을 가져와요. 근데 형들이 되게 욕심 많은 형들이 그래 고맙다 이러면서 돈을 다 주고 돈을 다 받아서 그냥 빼줘요. 내가 볼 땐 저게 지금 1,000만 원짜리 땅인데 한 100만 원씩 쳐준다는데 다 받아서 갔어 형들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걸 짓게 되면 커피숍도 멋있게 짓고 하면
여기 지금 바닷가 해변도 거닐 수 있는 땅이에요. 느낌 괜찮죠? 지금 느낌 괜찮지 않아요? 들을 때? 근데도 뭔가 좀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예.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이 알아서 보니까 제주도는 건축물에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으면 해당 지역이 너무나 무리한 개발을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난개발의 그런 초점이 제주도는 굉장히 강하대요. 왜? 여러분 제주도에서 댐 보셨어요? 못 보셨죠? 왜 제주도는 댐이 없느냐? 섬 전체가 현무암이라 화산 기포가 흘러내리면서 이게 뜨거운 게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담수하면 다 빠져나가요. 그 대신 제주도는 또 하나 댐을 못 만드니까 물이 부족하다 그러진 않아요. 왜? 다 그 기포 사이로 흘러다 보니까 섬 전체가 완벽한 정수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맑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지하수를 관정 넣어서 개발하면 쉬웠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제주도가 2014년 이후로 무리한 개발되다 보니까 관정 파서 개발한 사람이 떠날 때 문을 닫고 떠나요. 진짜 중요한 건 관정을 닫아야 되는데 안 닫죠. 어떻게 해요? 관정이 농남에서 밑으로 가서 어떻게 지하수가 오염돼요. 이것 때문에 제주도가 부랴부랴 만든 게 지하수 자원 무슨 보존지구 이게 들어가서 1등급지면 개발이 안 돼요. 지하수 물주기가 큰데 2등급지면 어떻게 해요? 제주도에서는 60m 제곱 이내 본인 거주 주택밖에 못 져요. 3등급지다 그러면 또 1조 2정 근세밖에 못 져요. 아주 기본적 근세 음식점 빼고 4등급이 넘어가야 용도적별 건축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올레길 스타트와 끝점 사이가 거리가 얼마가 됐던 도로폭이 6m가 미만이면 10가구 미만의 건축물만 짓는다. 즉 9개밖에 못 짓는다. 이게 생겨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를 살보니까 기존 주택이 14개가 있어요. 이해돼요? 왜 우리 형들이 나한테 이 땅을 100만 줘도 얼른 고맙다고 해서 갔는지 알죠? 대신 여러분 왜 이게 1000만 원 됐는지 아시죠? 왜 1000만 원 됐어요? 그게 희소성이에요. 저기에서 보면 9개밖에 건물 못 지니까 1000만 원 가는 거예요 저게.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스토리 모르면 어때요? 저거 1000이면 이거 100이면 공짜. 아니죠. 저건 이게 개발 못하기 때문에 저거 1000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기 부셔놓은 이 집은 어떻게 해요? 개발 못하는 땅이에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형질 변경 10가구 미만이니까 건축도 10가구 미만 기존 집 다 차서 안 된다 이거죠. 왜 형들이 이걸 나한테 싸게 남겨줬나 인지 알죠. 그 대신 이 사람은 이제부터 희망이 있어요. 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경매를 배웠잖아요. 어떤 걸 배웠냐 이상한 걸 배운 거죠. 왜? 일반인이고 모를 거야. 왜? 내가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깨질 때 안 보였으니까 이건 더 안 보였거든요. 이제 자기도 배운 짓을 그대로 해요. 아는 친구한테 약 500만 원 저당 걸어. 만기일은 일주일 뒤. 그 저당 걸고 일주일 뒤에 임의경매가 탁 나와요. 500 걸고. 좀 민망하죠. 근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얘가 그때 내가 그래도 두 번의 피눈물 속에서 배운 게 있구나.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걸 배웠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받은 사람의 또 다른 스토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계속해 이제 여기서 그만 들을까요? 그만 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결국 국계법의 개발행위허가제도 산지관리법, 농지법 해당 법규를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상한 땅 받는 거예요. 이런 거 싹 잠겨놓고 그냥 볼 때는 옆에 있는 거 커피숍 이 평당 1000만 원가 경매난 거 감정가 150 땡겨요 안 땡겨요? 입찰 들어갑니다.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고 나서 왜 저건 되고 옆집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 소리 자꾸 해요. 저건 됐는데 나는 안 돼. 그 소리 꼭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어떤 이런 강사의 실력으로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건 되고 이건 안 돼요. 그럼 막 내가 감사원에 민원될 거예요. 해보세요 마음대로 이렇게 싸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 인터넷 뒤지고 뒤지다 보면 이런 얘기 알기 시작하죠. 여러분 부동산 경매예요. 다시 볼게요. 주택 경매만이 아니라 부동산 주택보다 더 넓은 부동산 경매고 부동산에 관련 법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 좋아 보이지만 절대 안 되는 땅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다시 볼까요? 야, 그럼 이런 평면적 인허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평면적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평면적 인허가에 대한 얘기가 넘어가게 되면 토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보면 길열기가 있어야 돼. 길열기. 길열기. 제가 빨간색을 쓸게요. 여러분은 이 길열기에 대한 얘기를 막무가내로 배운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교수님 도로에 가보면 접했고요. 옆집도 건물 졌는데 이 집은 못 진대요.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에 대한 얘기를 배워야 되는 얘기죠. 길열기. 잠깐 이쪽 보세요. 길열기. 길열기가 뭐냐? 도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도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배울 차례인데 잠깐 이렇게 볼게요. 이 중에 수업 들은 분들은 도로 개념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김홍일이 만나오셨죠? 김종환님? 예, 도로가 뭐죠? 다니는 길. 다니면 도로. 맞아요? 우리 유진님, 도로가 어떤 개념 도로죠? 차도나 인도나 도로예요.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고.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김하은님, 예, 도로 말고 맹지가 뭐죠? 예, 예? 도로가 없는 땅, 그래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 맹지라고 하죠. 이거는 다 질문하면 답변해요. 맹지 이러면 도로에 닿지 못해서 개발할 수 없는 땅, 이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도로에 접한 땅은 맹지가 아니니까 개발하는 땅.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 베이직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도로에 접하니까 개발되는 땅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도로에 접한 땅은 개발된다는 법칙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어요. 도로에 접하면 그 땅은 개발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만 건물이 지어질 때 건물이 짓는 땅은 대지라고 하고 어느 법이? 건축법이. 우리의 건축법은 건물 짓는 땅이 대지면 대지는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도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 일단 4개를 인정해요. 어떤 걸 인정하냐면 도시계획 시설도로. 나중에 여러분 이거 다 배울 겁니다. 도로법상 도로.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사도법상 사도.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도로. 이런 도로에 접한 땅은 건물 진다고 건축법이 인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도로에 접한 땅은 건물 진다 이 생각하고 중개도 하고 경매물건도 투자 받아요. 그런데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도로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도로인데 요 밑으로 GTX역이 있어요. GTX역이 있고 인도와 차도가 분리됐어요. 여기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경매 나왔는데 여기가 GTX 출구가 있어요. 초역세권이죠. 너무 좋은 땅이죠. 동의하시죠? 나오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GTX에 타고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빨간색 버스 있죠. 서울, 인천, 경기를 통합해서 다니는 버스. 그럼 여러분 요런 데 있는 이런 땅이 경매에 났다면 이거는 시행부지로 끝내주는 땅이다. 이 생각 들죠. 시가가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 한다고 쳐요. 근데 이건 300억 정도 하는데 여기다 뭔가 시공을 할 때 시공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간다면 분양은 100% 자신되고 분양가를 따져봐서 어바웃 따져봐도 2000억은 무조건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 땅은 300억에 낙찰받아도 700억이 남는다. 그러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낙찰을 딱 받고 나서 잔금 치르고 건축허가를 넣으니까 안 된대요. 깜짝 놀래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도로에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로에 접하고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설 도로예요. 도시계획설 도로. 자, 그럼 도시계획설 도로의 실체부터 다시 얘기해 볼게요. 도시계획의 도시. 여기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라고 할게요. 송파구는 도시계획의 도시다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도시예요? 강남은 도시예요? 용도적이 뭔지가 중요해요. 일단 불안하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넣고 맞추기 하다 보니까 말이 좀 헛나오신 것 같은데,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이쪽 보세요. 이쪽. 이게 일단 내가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짜맞추기 하려면 앞뒤가 안 맞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볼까요? 공법의 기본 원칙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나중에 개발을 해요. 이게 뭐다? 선계획 후개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획을 이룰 줄 알면 개발이 어디가 될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도시라고 했고, 이 도시라고 하는 행정관청을 공법은 특광시군으로 명명합니다. 서울특별시가 도시고 송파구나 강남구는 도시가 아니에요. 아까 무시당했던 안양시는 도시가 맞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뭐 언제나 하지 마시고요. 누구래도 이거는 다 오답에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초보자들,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도 이걸 거의 잊어버려요. 그러면 선 계획에 따라 후 개발된 땅을 뭐라고 해요? 시가지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시가지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이들이 써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죠. 전기, 수도, 가스, 공원, 학교, 도로. 이해돼요?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만든 도로다 이 뜻이에요. 구분되셨어요? 다시 볼게요. 강남이 도시다. 그럼 우면산 터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가지와 도시를 혼돈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강남역 같은 데는 시가지고 강남에 있는 우면산 터널은 비시가지고. 이해되셨어요? 안양의 이 자리는 시가지고 저 밖에 보이는 개발지 않게 저기는 비시가지고. 정리됐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그들이 써야 되는 시설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게 뭐가 된다? 도로가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도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 대해서 자 같이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도시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지면 건물 안에는 사람도 걸어 들어와야 돼요. 인도로 걸어오겠죠. 차도 들어가야 돼요. 차고로 들어갈 때 차가 확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인도를 낮추어서 인도 점용허가 받아서 들어와야 돼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 가다 보면 건물 들어가는 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인도가 낮아지면서 차가 이렇게 싹 들어가기 좋게 해놨잖아요. 그거를 내가 건물주가 내 맘대로 못하고 인도의 일부를 진입로로 좀 쓰겠습니다. 우리 진입로가 점용돼서 쓰겠습니다. 이게 뭐다? 인도 점용허가예요. 그러면 인도 점용허가는 그냥 막 내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설치 규칙을 따져보면 이 땅은 맹지가 맞아요. 왜?
여길 보세요. 이 땅에다 인도 조명을 설치기식 해주면, 자 보세요. 지하철 입구에서 엄마가 2살짜리 4살짜리 손을 잡고 딱 올라와요. 올라와서 딱 15m 앞에 이 새 모자가 타야 되는 3000번 버스가 보여요. 엄마는 판단합니다. 저게 1시간에 한 대인데 지금 저거 뛰다가 놓치면 애들이랑 이 추운 도로에서 1시간 동안 있는 건 굉장히 고역스러운 일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엄마는 손을 잡고 뜁니다. 이들의 행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애들 종중거름 2살, 4살짜리 뛰어봐야 얼마나 빨라요. 그죠? 엄마가 버스 놓칠까봐 길 건너다 쳐 죽었다. 이거는 보호 못 받아요.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보호받고 엄마의 희망은 운전자가 사이드밀러로 우리 모자를 보고 기다려주길 바라죠. 자, 그럴 때 운전자가 운전해서 직진하고 있어요. 이 운전자는 이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건물 세입자예요. 속도를 줄여서 시속 30km로 서행합니다. 굉장히 안전운전했어요. 그런데 우측에는 이들이 타려고 한 지하철 구조물 덮개 때문에 엄마와 애들이 안 보여요. 이해되죠? 싹 돌아서 딱 돌리는 순간 엄마랑 애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는 딱 30cm가 몰렸어요. 운전자는 굉장히 어때요? 서행운전한 거 맞죠? 하지만 좌측에 있던 어린애가 차에 부딪혀서 어때요? 죽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프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길거리 걷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마다 피뢰침을 설치한다. 이건 논리가 안 맞죠. 피뢰침 맞을 확률이 몇 천만 분의 1인데. 그러나 여기는 너무나 비일비재한 사건이잖아요. 정리되세요? 그러면 판단합니다. 도시계획설계칙은 여기 지하철 입구부터 3m 내지 5m까지는 인도 조명을 안 내줘요. 이해되죠? 그 운전자는 3m, 5m 직진하다가 엄마 애들을 보고 충분히 방어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다 내면 되잖아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역버스 정류장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있는 요 구간에 있는 이쪽으로 인도점을 못 내면 얘들은 어때요? 차량 진입로 확보가 안 돼요. 길 열기가 안 돼요. 지금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정리되세요? 그런데 이런 쪽에 대한 전문적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어때요? 딱 보면 다 개발했고 도로에 접혔잖아요. 전혀 문제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발 못하는 땅을 받아서 엄청난 어떻게 해요?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이 중에 부산이 연구인 부산 없어요. 대전, 안양. 여러분 여기 안양에 보면 그 건물 있어요. 물론 강의할 때마다 나중에 이제 본강의 들어가면 보여주겠지만 여기 자료화면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경매는 안 나왔지만 그 예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인덕원역인데 저희 사무실이 인덕원역 7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뷰 볼까요? 여러분 잠깐 자, 인덕원역 바라보면 높게 지고 저 뒤도 건물 다 졌죠. 근데 여기만 건물을 3층으로 안 졌죠. 이 건물이 경매 나온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감정가 무지 높게 되고 누군가 높게 받아요. 그런데 이 건물 받은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왜? 여기가 앞에가 뭡니까? 딱 버스 정류장이에요.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요거를 부시고 높게 지려면 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진출입 확보가 안 돼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은 건물을 못 져요. 이게 제가 볼 때 매매로 하니까 다른 데보다 땅값이 싸요. 근데
차라리 이거를 그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내놓으면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건물 져 있으니까 부시면 또 질 것 같잖아요. 여기는 여기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옛날에 지을 때 주차 대수가 필요 없는 정도의 사이즈로 작게 진 거예요. 지금은 이거 부시고 치려면 여기는 고층으로 고치려면 법정 주차 대수의 진출입이 차량 지니까 퇴로가 나와야 되고 정류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28개 기관장에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버스 정류회사, 버스 회사 사장도 들어가요. 버스 회사 사장은 도장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도장 찍어요. 이해되죠? 상가들 보면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 주차를 핀턴으로 이렇게 돌아서 혹은 주차 뒤로 자, 이 건물의 문제점은 위에서 볼게요. 다 삥 둘러섰고 요 건물만 딱 남았어요. 이렇게. 이게 뒤로 접했다면 뒤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만 남았어요. 이렇게. 이 건물 같은 경우 그게 한정적이지만 다른 그 다른 물건 뒤에 있으면 뒤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여기는 딱 갇혀 있잖아요. 이 건물 주인한테 여러 사람이 대시를 했나 봐요. 같이 짓자고. 그럼 내가 이 건물 주인이면 얼른 졌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남들 다 져도 끝까지 버텼더니 혼자 고립된 거죠. 못 져요. 지금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길열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공법경매 사과는 공부하게 되면 길열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길열기가 뭐냐? 자 이겁니다. 도시계획서는 인도저명,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저명, 사도법상 사도는 사도개서로가, 농어촌 도로정비법은 목적의 승인, 국어나 하천이 있다면 국어 하천 저명, 개발행위에 기반시설 확충계획서 나오는 뭐요? 기반시설 확충계획, 이거 외에도 도로 사용 승낙, 여러분들은 이걸 배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이 안 맞는 땅,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개발 못하는 땅인데 가서 눈을 보면 멀쩡해요. 도로 접했고 옆에 개발돼 있어요. 당연히 이 땅 개발될 것 같죠. 그러나 당해보지는 어떻게 해요?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죠. 여러분 지금 보면 이 공법경매 사관에서 배우게 되는 게 길열기가 뭐냐? 다시요. 토지에 대한 평면적 인허가가 뭐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관련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계법, 개발행위허가, 여기 나오게 된 이런 도로 관련 개발법들 이 다 공법적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 그냥 현장에 경매 나온 거 딱 가서 보세요. 멀쩡해요. 너무 멀쩡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왜 경매 나왔나 알아요. 주인이 부도나서 나온 게 아니라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트릭을 쓰는 거죠. 적정한 사람 딱 놓고 어떻게 해요? 살짝 엎어치기 해서 묻어가는 거예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셨죠? 조금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거 지금 현재 지금 1교시 제가 공법경매에서 길열기와 어떻게 해요? 평면적 인허가에 대한 얘기만 배웠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죠? 내가 입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인 얘기죠. 입체적인 게 무슨 얘기예요? 건물을 짓는 건축허가 받는 거. 이해되세요? 근데 건물 짓는 게 조금 집이 많아지면 주택법으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제주시설을 짓 때는 공장 승인으로 넘어가는 거. 근데 그럼 개발의 규모가 더 커졌다. 도시개발법에서 경매가 나오는 거. 오래된 지역에서 정비구역에서 경매가 나오는 거. 이런 게 또 달라지죠. 자, 잠깐 다시 볼게요. 이제 그 얘기는 2교시에 제가 공개특강 하겠는데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그냥 또 한번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항상 공개특강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조그만 빌라 단지가 2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빌라가 한 동 지어져 있는데
201호가 경매 나왔어요. 여기도 빌라가 한 동 지어져 있는데 401호가 경매 나왔어요. 자, 그럼 201호와 401호가 경매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1호가 경매가 나오게 되고 401호가 경매가 나왔는데 얘는 지금 대지 지분이 17평, 얘는 대지 지분이 22평, 얘는 전용 면적이 21평, 얘는 전용 면적이 35평. 빌라라도 고급 빌라예요. 그죠? 근데 다 오래됐어요. 자, 근데 얘는 지금 현재 4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고 얘는 3억에 신권 나왔어요. 둘 다 3억에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합니다. A가 마음에 든다? B가 마음에 든다? 아니 3억에 받을 때 대지 지분이 17평에 전용 21평, 저쪽은 대지 지분이 20평에 전용 35평, 4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진 게 있어요. A와 B 두 개 물건이 동일한 날 나왔다면 A, B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든다? B가 마음에 든다. 근데 또 불안하다. 여러분 저랑 그 수업할 때 그냥 재밌게 공부한다고 하세요. 내가 농담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냥 아유 서로 망가지자 생각하면서 재밌게 배웁시다. 이게 공법이 어려운데 너무 격차리지 말고 농담도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수업할 때. 자,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함정을 항상 갖고 내요. 근데 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약 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 이게 반전이죠. 이렇구나. 이걸 인지시켜주는 강의 비법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는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보니까 정비구역 8구역이고 여기는 보니까 정비구역이 7구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경매 감정하는 사람은 이것만 평가하지 뒤에 사업성 평가 안 해요. 이해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좋다고 한 게 B가 좋다고 했잖아요. B가 좋다고 한 여긴 정비계획 보니까 2종 일반 주거고 공급량이 700세대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3종 일반 주거로 돼 있어 공급량이 1200세대예요. 벌써 느낌 틀리죠? 그런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필지별로 쫙 보니까 이쪽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빌라인데 다 빌라예요. 예를 들어서 80개 필지가 있는데 80개 필지가 다 빌라라 6개씩 호실이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조합원 숫자가 무지 늘잖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쪽은 딱 보니까 빌라는 빌라인데 어떻게 해요? 단독들이 더 많아요. 정리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조건을 따져보니까 조합원 숫자 대비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작지만 요 전체는 많이도 짓지만 조합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가 3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300명 짓고 1200세대면 어떻게 해요? 900세대를 분양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날아가는 분위기죠. 이해돼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다 보면 경매에 대해서 보면 저런 거를 보면 경매정보제 울검석 가면 인근 낙찰 사례 이런 걸 보여줘요. 그걸 보고 데이터 분석하면 안 되죠. 저기는 어떻게 해요? 딱 정비법이라는 테마로 묶어서 고기로 딴 데는 다 가리고 요걸로 사업을 보고 평가를 해서 갔어야죠. 이해되죠?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되는 얘기예요. 컨셉 이해되셨죠? 다시 보면 여기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를 해당 부동산 법규가 뭔가 공법의 흐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토지 건물 쓸 때는 쓰는 건데 토지 건물 쓸 때는 쓰는 건데 이게 공법의 흐름에 딱 들어가니까 뭔가 변화 변동을 줄 때 공법이 들이대서 공법에 따라 변화돼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법에 따라 변화되고 주택법을 집어넣으면 주택법에 따라 변화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규모가 좀 커지면 도시개발법이면 개발법에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법규대로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를 어떻게 해요?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개념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모르고 나 혼자 그냥 내 개념으로 받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거와 정반역으로 공법적 개념으로 휘말려 가야 돼요. 공법은 사법인 민법을 다 눌러버려요. 공법이 더 강해요. 여러분 느낌이 봐도 공법이 더 강할 것 같다는 느낌 있지 않아요? 공익을 위한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싹 흘러가면 나는 여기 지금 이 상가 건물 받았어요. 부시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면 1층에다 커피숍 하면 이건 대박이다 이 생각했는데 다 부셔야 돼요. 정비법에서 다 부시라고 한 거니까. 어떤 데가 상가 컨셉이 안 맞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이 정비사업 들어가니까 더 망가져요. 왜? 여기는 1층에 스타벅스 들어올 자리예요. 아니면 파리바게뜨 들어올 자리예요. 그럼 이건 건물 자산가 점점 나가거든요. 근데 정비법에 부셨어요. 부시더니 어떻게 해요? 아파트 줬어요. 남들은 보면 와 그거 아파트 10억을 한다는데 부럽다는데 나는 스타벅스 들어와서 이 건물은 1층 상가가 20억이에요. 뭐가 좀 거꾸로 가는 느낌 있잖아요. 왜 거꾸로 가요? 공법의 흐름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경매는 공법에 벗어나서 있는 부동산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공법의 모든 부동산을 다 총체적으로 다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법적 흐름의 메커니즘을 아느냐 모르냐는 투자의 이론칙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말고 이 물건이 건축법이다. 그럼 건축법에 따른 흐름. 이게 지금 건물 짓는 게 건축법으로 짓느냐 주택법으로 짓느냐 공장 설립 승인법으로 짓느냐 이 어떤 법에서 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처 방법 달라요. 이런 거 이제 본강의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금 일반적인 수업과 패턴이 다르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기존에 나 경매 오래 했어. 많이 배웠어. 나 경매 몇 건 했어. 이런 거에 대한 기존 사고는 다 어떻게 버리고 가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 저 뭐 공장에 있어 갔다 오는데 좀 말씀을 할 때 얘기 나오더라고요. 성경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레기라는 그 좀 읽기 어려운 성경 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재를 적절할 때 버려야 된대요. 재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불이 꺼지게 돼 있다고. 이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뭐 교회 질 때 내 건축하면 얼마나 사람이야. 이런 과거의 그런 거 믿고 신앙생활 안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다시요. 근데 그 얘기 딱 생각할 때 이해했어. 여러분한테 오늘 할 얘기야. 나 경매 옛날에 몇 건 받았어. 내가 경매 몇십 년 했어.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한 걸 안 해봤다면 지금은 그런 기득권은 여기 오늘 처음 배우러 온 사람이나 아주 오래 하신 분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이 0이라고 세팅해서 리셋해놓고 공부를 시작하셔야지 나는 되게 오래 했어.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 사람이 감은 좀 빠를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나 여기서 진짜 감 빠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이런 공부 확실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여기보다 더 확실하게 배우는 법. 내가 그렇게 배운 사람 못 이겨요. 알려드려요? 그냥 닥치는 대로 낙찰받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깨져보면 다 알아요. 그렇게 배운 건 습득이라고 하죠.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근데 교육비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비싸요. 그렇게 배우지 말고 여기서 배우세요. 아시겠죠? 예. 자, 1시간 됐으니까 좀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